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보도록 할 예정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주에 대한 증가 그리고 대한전선의 호반이죠. 호반과의 기술 분쟁이 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대한전선 우리 주식 포트폴리오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죠. 지금 저희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댓글 보시면 해당 링크로 들어올 수 있는 해당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여기 포트폴리오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에 나오게 돼요. 이게 10월 3일입니다. 대한전선을 올려드렸던 게 10월 3일이고 자, 이날 이 영상 대한전선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었죠. 자, 10월 3일 이 영상에서 제가 대한전선을 추가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10월 3일 이후에 10월 14일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된다라는 전망으로 긍정적인 낙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 11월 3일인데 주가가 25,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59%가 이날 이후에 상승한 거예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주잔고가 5년 만에 3.5배 정도 성장을 했다. 내년에는 전망이 더 밝다라는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고 공부방에서도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부방에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셔야겠죠. 자, 공부방 같은 경우는 해당 링크 클릭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오시면 다른 종목들의 정보들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자, 지금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349%가량 지난 5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방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14일에 우리 엔캠이라는 종목을 공부방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75,300원일 때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10만 900원까지, 10만 1,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만 5천 원대에서 이렇게 10만 원까지 35%가 상승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 우진엔텍이라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10월 21일에 안내를 드렸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 게 이 4만 원까지 목표 구간을 잡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안내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진엔텍 오시면 꾸준하게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달성을 할 때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업이죠. 우리 원전주들 지금 기대감들 물씬 풍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맞는 종목들 늦게 오시더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들어오시더라도 이 내역들 자료들 모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뭉쳐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하실 분들은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선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공부방에 계속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실력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호반하고 LS 이 대한전선의 1공장, 2공장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그 공장의 설계도가 LS를 건설해줬던 그 기업들에서 이런 설계도가 유출됐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술 분쟁이 계속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반이 LS 주식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LS가 이거를 잠재적 위협으로 예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했었던 상황이지만 주가 관리를 통해서 잠재적 위험을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주 명부라든가 경영권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전례가 있다라는 점이 이러한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후반기로는 현재도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은 18%,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자 합산 보유분이 20%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반이 지분 매입으로 가지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호반그룹의 새 타깃이 된 S주가 역시 우상향 추세다. 올 초 9만대 후반대에 9만원 후반대에 출발한 주가는 호반그룹 지분 매입 소식에 13만원대까지 진입을 했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20만원 선에 안착했다. 최근 LS그룹의 오너 일가가 계열사 지분 매입을 위해서 현금 실탄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매입 대상으로는 LS가 유력시 되고 있다.
왜냐면은 호반그룹이 LS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데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호반그룹이 LS그룹 지분의 3%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또 하림이라든가 하림의 뒤에 있는 HMM 같은 경우도 우군으로 있다라는 점이 LS 입장에서는 부담인 겁니다. 이제 호반그룹의 첫 지주사 등장과 함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9월에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 호반산업은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체계를 예고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LS 지분 매입에 HB 호반 지주가 합류할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LS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들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S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관련돼가지고 뚜렷한 행보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 법적 분쟁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호반이 노리고 있는 목적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호반 입장에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온 것들을 보면은 증감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가 증가됐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3.3%가 성장을 했어요. 당초 실적을 보면은 이 매출액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매출액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역시 2분기 대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올라갔습니다. 이게 고수익성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선별 수주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된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됐던 게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라는 게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증가됐다라는 게 그러면은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이익이다. 그러면은 바닥이 확인이 됐다. 그게 지금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전망이잖아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영업이익이 이만큼 올랐으면 그러면 3분기 이후에 4분기,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계속 앞으로 증가될 수 있겠구나. 매출도 함께 오르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자, 매출에 대한 전망치는 우리 과거에 반기보고서, 아직까지 이 반기보고서, 다시 이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어요. 차후에 공개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지만 이 매출하고 수주 상황을 봤을 때 지금 3조를 넘어섰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납품액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증가됐고 지금 이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건설을 하면서 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수주잔고가 그만큼 빵빵하기 때문에 이 수주잔고를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롯이 매출로 이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 확대, 이익률에 대한 증가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기관하고 금융투자의 연기금의 강한 순매수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이 실적, 기대감을 기반으로 한 수급 떠받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관과 금융투자, 이 연기금들이 매도세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꾸준하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3만 원 부근들 이전에 직전에 과거 2021년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던 여기 이 부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소폭 나와졌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이나 연기금에서도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어디에서 나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조정을 살짝 보여주면서 조정을 다시 한번 받든가 아니면은 돌파를 이어지던가 이 방향성을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3일 이후에 59%가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다고 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랑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비중의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내가 100주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이 부분에서 외국인이랑 연기금이랑 파는데 외국인들도 기관도 같이 팔고 있는데 라고 하면 100주를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살짝 25주
아니면 50주, 많게는 50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돌파를 하는지 조정을 받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면서 이 매도했던 현금을 확보해 놓은 실탄들 가지고 대응을 잡아가면은 무던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을 때 한 번에 100주를 다 매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면서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5주, 10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계속 올라갈 때 5주, 3주, 10주 이런 식으로 현금을 확보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굳이 불타기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동안의 시간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못 산 것들은 좀 아쉽긴 할 수는 있지만 차후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야금야금 매도를 했었던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반등이 또 확인이 될 때 다시 확보된 현금 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불타기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워들 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우리 공부방에서 계속 안내드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아니면 이슈적인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간 것들을 보시면 꼭 이 종목을 놓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잡으면 되겠구나. 기회를 모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대한전선 마이너스 20%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공부방이랑 포트폴리오 이렇게 추가를 해드린 종목들로 가지고 플러스를 내시면 마이너스인 종목들 그리고 플러스 20%가 난다. 그럼 같이 정리하시면은 내가 투자를 한 원금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손실 없이 다음 종목들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계속 제공이 된다라는 게 우리 공부방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전선 오늘 여기까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공부방들 다른 종목들도 계속 추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